10월 22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의구심의 점진적 해소 기대, 대우증권 공포와 패배감을 경계한다. 동양증권 포기하고 싶을 때가 기회, 키움증권 글로벌 경기 반등 가능성 증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시장에 대한 세 가지 고민, 삼성증권 Q3 정책 효과 중간 점검, 토러스투자증권 코스피 14일 연속 음봉, 이래 현상의 원인은 한양증권 새로운 악재 부각보다는 호재를 기다리는 국면. 네, 월요일 증권사들은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심의 점진적인 해소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시장에 대해 하방 지지력을 재확인했으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상회의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 진전에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도 TV 토론 이후 롬니의 선전이 두드러지는 등 미국 쪽도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도 스페인 구제금융 및 미국의 이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다만 외부 이벤트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대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추격 매도 자제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10년 이후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 -1의 표준 편차 영역인 1910포인트 구간을 1차적인 밸류에이션상 지지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키움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글로벌 경기 반등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일부 기업 실적 부진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하락폭이 컸는데요. 3분기 실적 부진은 예상 범위 안의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P 500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116개 기업 가운데 예상치를 하회한 기업은 30개 기업에 불과하다면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반등에 주목할 시점이 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7.4%로 2분기보다는 둔화가 되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경기 반등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 시중 유동성 상황이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 및 ECB의 금융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소비자 및 기업들의 신뢰 지수가 개선되기 시작했음을 주목해보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 글로벌 PC 수요는 지난 2001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IT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기업 실적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특히 4분기부터는 미국 소비의 회복이 기대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의 급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구글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이틀간 10%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모바일 환경이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유율 등 성장이 더 중요한 시기라면서 오히려 인터넷 섹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주의 강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거에는 대형주가 먼저 상승한 이후에 좀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국면이었다면은 지금은 제약과 홈쇼핑, 미용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들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이미 유럽 신용 리스크보다는 경기와 기업 실적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업종은 경기 방어주 투자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베스트 리포트로는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습니까? 네, 현대증권 리포트인데요. 14거래일째 연속 음봉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 국면에서 에너지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외국인의 관망세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관망 배경은 첫째로는 IMF의 직전주에 글로벌 경제 전망 수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원화 강세에 따른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강세인데요. 이 원화 강세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서 끝이 났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 내에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앞서 점검해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도 상당한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매크로 지표가 개선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로 밀릴 때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딜 봐도 호재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만큼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그래도 조금은 좀 신뢰가 많이 가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지금 개장까지 딱 10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은 미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30포인트 이상의 급락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